허석 교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사실 많은 분들의 후원과 도움 속에 이 50주년 학술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원광대학교가 주최하고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이 주관하며 원불교 신문이 후원하고 원불교학과 그리고 한국예닥연구소가 협조해서 이렇게 자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술대회의 가장 큰 협조는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서로 박수하면서 학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부는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원불교 사상연구원이 1974년 7월 4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초대 원장으로 저희 대학 설립자이신 숭산 박길진 총장님께서 초대 원장을 맡으신 이래로 현재까지 14대 원장님 그리고 17대 부원장님 그리고 많은 사무국장과 간사, 연구원, 조교들이 이곳 사상연구원을 거쳐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불교학 연구의 구심점이자 원불교학 연구 인력을 배출하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했고 원불교학 연구자들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원불교 사상연구원이었습니다. 그 많은 역사들을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자료지 153쪽부터 연역과 역대 임원 학술대회 총 40기회 그리고 원래 연구발표회 266회 그리고 학술지 KCI 등재지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99집까지 모든 자료들이 자료집에 담겨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 김영두 명예교수님, 일산 양은용 올라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동안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사상연구원이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상연구원을 이끌 후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청해 듣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바로 옆에 계시는 일산 양은용 교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으로 와서는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는 게 어려운데 또 처음 하니까 따르겠습니다. PPT를 한 30장 만들었어요. 원불교학 연구의 전망과 과제 어마어마한 타이틀이지만 우선 손에 잡히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세대가 누군지 아시죠? 소위 말하는 사박사 시대를 제1세대라고 초기 원대를 열었을 때 정산 종사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숭산 총장님이 또 부처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모시고 처음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윤리학, 논리학, 동양철학,
불교학, 포교학 이런 노트를 순간님이 쓰시던 노트를 다음 세대 소위 말하는 사박사님들이 다 받아가지고 쓰셨습니다. (1960년) 이후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불교학의 연구 대상이 원불교학인데 원불교 교전이 1962년에 나왔습니다. 1967년에 숭사님이 이론상 연구를 발표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입학했습니다. 제 입학을 기념해갖고 발표를 해주신 분. 1967년에 종교문제연구소가 개설돼가지고 그 해부터서 계룡산 밑에 종교집단체, 모악산 밑에 종교집단체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김홍철 교수님이 주로 모학사나 종교집단체를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모시지 못한 것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두 마리라도 받들어 모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렇게 돼서 아쉽습니다. 예컨대 1966년에 현무 진공선사가 열반했습니다. 현무 진공선사 그러면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서백인 교주가 용화 교주가 피살을 당했습니다. 1967년에 마침 가서 그 수자들을 전부 만났어요. 8명인가 9명 만났어요. 그게 당시 기록해가지고 원고지 한 50명, 40명 정도를 써서 한국 신종교에 그대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들어가가지고 졸면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받아 적는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50년 넘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967년에 종교문제연구소가 생겼는데 1971년에 반백년 기념대회가 열리고 기념대회의 논문집 기념문총이라는 게 그때 발간이 됐습니다. 원불교 사전이 1975년에 생겼습니다. 그때는 불교계의 문어용화 스님의 사전이 있고 개신교의 사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원불교 사전을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생각합니다. 대시한 거죠. 1971년에 서경전 선생님의 석사기 논문이 처음 석사가 1975년 3월에 송천 선생님의 박사기 논문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쭉 계승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7년에 원불교 전서가 나왔으니까 이 전서가 나오기 전에 원불교 사전이 나온 겁니다. 75년. 그래서 1975년 사전이 나올 때 그 사전의 연표를 작성을 해서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아쉽게 짝이 없는 작품이지만 그것이 작성이 되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원불교 교사가 제불됐다는 걸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세대의 작업인데 1세대의 그 사박선들 밑에 저희들이 고만고만하게 자랐을 때였습니다. 저 종교학자 윤희영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불교의 눈부신 발전상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원불교 교리학을 정리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에서 볼 때 원불교 자체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밖에서 보는 것이 좀 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응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요청을 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한국 근대 종교 사상사 1984년 한국 철학 종교 사상사 1990년 한국 사상사 1992년 한국 종교 사상의 재조명 1993년 한국문화 원불교사상 1987년 제가 이 작업하느라고 연구년이 30년 가운데 3번 찾아먹어야 하는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되게 당하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살거든요. 인류 문명과 원불교 사상 1916페이지 이거 페이지를 전부 다 매기고 하는 작업을 김홍철 교수님과 제 둘이서 했습니다. 2권이 나왔는데 이건 처음에 그 학술대회 하면서 나온 것이고 나중에 학술대회 끝나고 나서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까지는 원불교 이걸 소탈 91년이 대종사 탄생 1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선진들에서 연구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김명두 교수님 뒤에 제가 사무장을 하면서 정산종사의 사상이라고 하는 걸 1992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서 원불교 이거를 선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2세대인데 지평을 어떻게 넓히냐, 교학을 연구하는데 지평을 어떻게 넓히냐, 그걸 위해서는 자료학으로 전개를 알면 안 되겠구만요. 그래서 철학 쪽을 집어던지고 자료학으로 20년은 자료는 충분하지 그랬는데 50년 하고 나서이 자료가 막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이상 모두 말았습니다. 92년부터서는 93년부터인가 이 큰 책을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정산용사, 건국론가 정산용사라든지 그런 건 단행 본으로 조그맣게 하고 책을 여러 번을 냈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런 작업을 모두 말았습니다. 대신 일반 국판으로 책이 남겨졌죠. 제2세대입니다. 사박사 제자 세대로 그렇게 봐서 좋겠죠.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석사, 박사도 그 사박사는 구제 박사입니다. 지금 전부 구제 박사예요. 구제도 딴 의미가 아니고 논문 박사라고 말합니다. 이제 원불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있어서 박사학위 과정까지 쫙 마친 분들이 저희들이에요. 1991년에 원불교 일륜문명과 원불교 사상, 1992년에 이론상 진리의 재연구입니다. 1967년에 숭상, 1975년 8월에 여상, 이런 분들이 이론상 연구를 했거든요. 그걸 한데 다 모아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질이 높은, 저걸 처음 읽음으로써 질이 높은 논문이 나오게 되더라 하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99년에 원음방송에 인간을 소개하고 교단 선지를 소개하고 책을 소개하고 어떤 사건사를 소개하고 해도 그것들이 전부 모여지는 거예요. 모여지는 때하고 옛날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끝나는 거 다릅니다. 2013년에 원불교 대사전이 원불교 사상연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한국 신종교 대사전, 매산 김홍철 선생님이 제대하고 나서 10년간을 죽도록 기다렸더니 안 죽으니까 뭐 좀 해야겠네. 그리고 신종교 대사전을 꾸미기 시작해가지고 쫙 좋은 책을 만들어서 제가 하루에 8시간씩 해서 7개월 동안 교정을 다 드렸습니다. 3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할 때가 되니까 다음 세대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원불교 사상 연구사 유병덕 박사 논조해야지 원불교 학술 활동의 현황과 과제, 정산종사의 삼동인류 연구사적 검토, 국제불교문화 학술회의 40년 해고와 전망, 숭산 박길진 박사 논제해야지 원불교 100년의 약사,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사적인 연구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그리고 연도 정리, 이걸 합하면 제 논문 210편 중에서 한 50편 정도. 그래서 일본과의 불교 학술회, 국제불교 학술회의를 일단 거기에서 발표를 하려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할 때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연구사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익산 시인의 도대체 익산 시를 무시하고 원불교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익산 근현대사의 산증인 문산 김삼룡 그리고 지역사회와 원불교 이런 것을 부지런히 담아가지고 후배들한테 선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흐뭇하죠? 이런 걸 보면.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제4세대 연구 논문 저 허석경과 저 정의연기 1445건을 그렸습니다. 교단 내가 아니고 이제 교단 밖에서 우리 연구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종교분 중에서 불교학 중에서 다음 단계의 원불교학이 있어요. 조금 그레이드를 높여야 하는데 높이려고 하면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2021년 글로벌화 시대의 일한 신종교 그것을 묘지의 교단과 원불교 제가 교를 시켰는데 이름 잊어버리고 본명만 이은이 국어하고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런데 저 논문이 나왔을 때 그냥 두어서는 우리가 연구 교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묘지 교단과 원불교 이것을 구성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교단 내는 물론 교단 밖의 연구 성과를 파괴한다. 십진불교상의 원불교 항목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최선을 다해도 어렵다. 교단 내의 연구 인력을 어떻게 키우고 동원할 것인가 이거 과제다. 원불교 대학원 내의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가? 학술 논문이 1년에 한 편, 두 편밖에 없는데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였어요. 이런 문화연구재단 항상 김인철 선생님이 만들어갖고 잘 연구했었는데 2015년 100주년 대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일부 투자하기 위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사람이 돌려먹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한다면 무슨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진 거니까. 이걸 찾으세요. 찾지 못하면 안 돼. 원불교 교육기관의 건전한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간 원불교학과 관련된 학계의 활동이 끊이지 않았으나 그 한국 불교학회, 한국 도교문화학회, 한국 철학회, 한국 종교 교육학회 이런 데 전부 다 배게 가지고
정보를 가져갔었거든. 요즘 보니까 별로 발표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 지금은 인력이 없다. 한국 원불교학회를 겨우 살려서 인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들이 흐지부지하고 가동 중단을 하고 말았어. 그야말로 난감머리가 돼요. 새로운 각오를 다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